정도 감독단의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장은 뭐냐? 마방 취재기자. 저는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12월 31일 1년 다 갔다. 마지막 경마일 부산경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레츠너파크 부산경남 오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오경주 안대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마 히든 템포. 마필이 약간 좀 꺼부정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마필이 앞다리 뻗는 게 나아지면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력의 한 90% 정도를 보강을 했습니다. 힘도 많이 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운석도 승부의지 만땅 상태 좋고요. 3번 운석이 막판 걸음 살아납니다. 선두는 5번 히든 챔프 여유 있습니다. 5번 말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3번 1번 다사다난했던 1년이 다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나? 마지막 인사라는 게 좀 이상하다. 그죠? 2017년의 마지막 경마 1이고요. 2018년이 오네. 안 올 것 같은 그런 날짜가 또 왔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잊으시고 새로운 돌아오는 2018년에는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강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웃긴 것 같아요. 뭐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 남이라는 글자에 하나를 빼면 님이 되는 것처럼 그런 말들 많죠. 고질병에다가 지읒자 위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고칠병이 되고, 우리가 뭐 세상을 살다 보면 빚 많이 지잖아요. 저도 뭐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내 빚은 전부 다 우리 애가 아파서 그런 거야. 우리 애 때문에 진 빚이 정말 난 우리 애만 없었으면 난 편하게 샀을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애 때문에 생긴 건데, 빛이라는 글자에 지읒자 하나에다만 점 하나 찍으면 빛이 되죠. 빛. 태양할 때 빛. 참 재밌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글자들을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상반되죠. 고질병에서 고칠병이 되는 것처럼 경마도 그런 것 같아요. 내내 경마로 인해서 마음도 아픈 쪽도 있었지만 왜 기뻤던 적이 없겠습니까? 경마에 대한 적중의 희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마를 하고 있는 건데,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아니면 여러분들 실망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잊으시고, 한대건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경마를 양심적으로 했구나라는 얘기 듣고 싶었는데 올해 말에는 그런 얘기 못 듣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신 분들이 한 분 계셔갖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다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잘하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올 텐데 못하니까 그런 거야. 특히나 뭐 지난주에는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다바가 승부처, 제가 토요일 경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실패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고개 숙여서 사과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바가 승부처에 동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한데 놓쳤어요. 실패했습니다. 저도 개작살이 났고요. 쉽게 말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10경주가 다바가 있는데 11경주의 메인 승부처로 이어졌습니다. 연속적인 승부처였는데 제가 3번 마이티제 문세영 기수와 8번 비트 영상 김철호 기수가 기승한 나피를 적중을 하면서 51배의 배당을 메인 승부처로 적중을 했죠. 다바가가 적중을 했다 하면 그 이어졌던 11경주 51배가 아주 정말 돈가방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본전밖에 못 챙긴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더 웃긴 거는 저한테 문자 정보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무통장 문자도 그렇고 뭐 공익 문자도 많은데 제가 8번 마피를 안 보내고 7번 마피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다바가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문자 정보는 또 적중하지 못했던 걸로 표기가 돼버렸어요. 뭐 음성 정보에서는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음성 정보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음성은 3번, 8번을 얘기해놓고 문자는 또 3번, 7번을 보내고 해버렸으니 제가 정말 땅을 치고 눈물의 한 줄을 보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 실수한 부분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 마무리 잘해야죠. 오늘 부산경마만 펼쳐져요. 15개 경주라는 정말 많은 경주 수가 있긴 하지만 부산으로만 스트레이트로 펼쳐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감될 수 있는데 어차피 말뛰는 건 똑같아요. 서울이나 제주나. 다만 이제 소스가 난무하고 마지막 경마니까 터질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오늘 방송을 열심히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승부처도 제가 한 5개 정도 잡았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조금 쇼부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요일 경마 일단 겁난다. 15개니까 얼마나 내가 또 빨아줘야 되는지 입에 단단하게 생겼는데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대가리 승부처 먼저 공지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8경주, 13경주, 14경주, 2, 5, 8, 13, 14 이렇게 5개의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고요. 한 대가리 더 박아 메인 승부처. 자, 일요일 경마에 가장 하이라이트 배팅을 해야 될 경주는 1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4경주 더 박아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많이 지쳐있는데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지겨우면 여러분들 재미도 없는 방송 내 얼굴 보려고 보는 것도 아니잖아. 엑기스만 얘기하면 되지. 그죠? 자, 부산 1경주 6번 대가리 놓고 사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가? 예. 사실 이마피도 연습주행할 때만 하더라도 9월 달에 출전을 하고 나서 연습주행을 하고 나서 11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에이씨 별거 없나 했더니 이날 경주가 안말 경주였었죠. 안말 좀 맞아야진 경주에서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맛은 있었지만은 나름대로는 칼칼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걸음을 유지를 했습니다. 편성은 더욱더 약해졌고 주행이 워낙에 매끄럽지 않은 주행 불량기가 있는 마피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육군마 대동 위너가 인기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충막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1번마 하태가 데뷔전 때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또 팔려요. 제가 봤을 때는 한참 멀었습니다. 이게 버티는 거지 말이 좋았다 걸음이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왜 인기만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그 마피를 살 것 같으면 외곽에 있는 마피 나아요. 구마 교학당장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마피는 뛴 걸음을 보면 순발력이 있어서 선입권에 가담을 모습이 있었는데 버티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결선 전말 한 발은 더 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매경구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걸음이 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8번마 장성집주는 지난번에 인기가 실렸던 마필이죠. 기본적인 순발력을 주행하면서 보여줬다 보니까 팔렸던 마필인데 발줄은 나쁘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않고 후미권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채찍을 동반하는 것도 좀 애매하게 채찍을 동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 게이트면은 승부하겠지 말고 했는데 8번 게이트로 밀려갖고 좀 재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래를 맞는 거 싫어하는 남편들은 과신할 수가 없더라고. 3번 부경볼트가 주행검사 괜찮았죠. 게이트 이탈이 빨라 선행을 주도한 건 아니었었고요. 이게 밀어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여러 건 많지 없었는데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띄는데 6번, 9번 바건만 눈에 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들은 팔리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거는 그냥 한 방으로 조지고 그냥 피똥을 한번 싸보고 싶은 정도인데 배당이 없어. 6번, 9번이. 그래서 배당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배제하고 6번, 9번 한 방 쪽으로 이번 1경주는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받친다면 8번이겠지. 6번. 근데 모래바람이 오늘 안 좋아서 6번, 9번 한 방으로 한번 1경주 때려보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웃음이 나지?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경로를 처음 나타하고요. 한대간의 부산경마의 일요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수없다 했던 말이 나와요. 바로 1번마 돈인마입니다. 참 안 되죠. 느리고 중위권 가담을 하는데 늦추입이라서 개질할 연병을 떨어도 입상을 해도 참 불안하고 그랬던 마필인 것 같아요. 자, 유현명, 조성권에 이어지지만 원래는 유광희 기수가 이 마필은 전담 마크를 했던 마필입니다. 마필의 습성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마필이 유광희 기수가 타면요 발주가 그렇게 늦지가 않습니다. 다른 기수들도 그렇게 느리게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 밀리죠 말이. 근데 이번에는 발주 연습을 이틀 연속으로 하면서 의지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게이트가 1번 조건이에요. 어차피 발이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가담을 해준다면은 늦추입을 소지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만 본인 마이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5번마 로얄 리버, 6번마 탱고 앤 탱고, 8번마 애플 골드, 9번마 클로벌 킷. 이러한 나피들이 도전권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역용할 수 있는 마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1번, 5번, 6번, 8번, 9번 이 4-5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주정마권으로 이번 경주만큼은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싶은 마필이 딱 한 마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돈인마이를 놓고 한번 이번 이 경주는 승부를 해볼 생각인데 제가 노리고 있는 이 마필 제가 이번 경주에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가 된 이 마필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이 경주는요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 경주 때 문자 신청하면 15경주까지 갑니다. 그 돈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 무통장 문자 만원 신청 부탁드리겠고 나는 문자는 싫어. 네 목소리 들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음성 정보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경주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까지 최종 마번. 1번만 돈인마이를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말이 썩어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변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가 1300m 군산 6등급 경주 9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죠. 돋보이죠. 예. 오마 코어블레이드가 돋보입니다. 8월 17일날 주행광부 때 모습 보면 발주가 안 돼요. 그러고서는 직선에서 끝간을 보이니까 압도적인 인기마였었죠. 9월 8일 경주에서. 그리고 나서 꼴찌합니다. 안 뛰죠, 말이.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근데 말이 안 뛰어. 질병도 없고, 뭐. 뛰려고 하진 않아. 능력 부딪히면 뛰니까. 그리고 나서는 칼을 제대로 갈았고, 지난 경주 11월 17일 경주를 보면 여전히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았는데, 직선에서는 월등하다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편성도 약하긴 했지만은, 걸음발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때 당시 오경환 기수가 마필을 잘 몰아줬죠. 다시 한번 19조의 파워블레이드에 우승을 하면서 19조의 마필과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오경환 기수가 다부진 기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한동안 조금 침체했었는데 저는 오경환 기수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조인권 기수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에서 이제 김철호 기수와 김효성 기수도 내려갔지만 부산의 유현명과 조성권은 긴장해야 될 겁니다. 이 서울의 기수들은 상당히 레이스의 판단이 빠른 기수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머 코어블레이드는 늑발을 한다 하더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굉장히 유력한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편성을 너무나도 잘 골랐습니다. 코어블레이드 우승을 한번 노려볼만 하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는 3번마 다이나믹런 왜 못 뛰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유권의 전개도 가담하고 왜 못 뛰는지 이렇게 결정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편성은 잘 만났고요. 7번 백두퀸이 사실 풀빵이죠. 이게 지난번에 통합 불패하고 타고난 질주와의 경주에서 선유권에 가담을 하고서도 이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깨질 소리가 상당히 높죠. 아마 배당판에서 최저배당으로 팔릴 것 같은데 경주로 입장 거부하는 못된 버릇도 있고 그러니까 뛰기 전에 체력을 많이 소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번 경주 같은 편성에서는 최소한 걸음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 걸음조차도 안 보였다고 한다면 이것도 진상 중에 개진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인권이라는 등짝이 상당히 무섭고 저것도 상당히 열심히 해놨는데 이 순식간에 변할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고마 피스투어 이 마필이 의외로 직선에 한 발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어차피 뭐 선행마가 없으니까 3번이나 7번 쪽에서 나간다고 보고 아니면 2번이 나갈 수 있는데 뭐 5번만 코어블레드가 다 때려잡는 순간에 다 걸어갈 겁니다. 5번 놓고 공략을 해보십시오. 5번 놓고 3번, 9번 5번 놓고 3번, 9번 두 마리의 마필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뭐 서러볼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인데 거리를 왜 1300을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지난번에 1600 나오고 자빠졌고 거리 300m 줄였으니까 차라리 백두킴보다는 서러볼 여자가 더 나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경마 이름에 서울경마 입에 뱉다 아주 일요일날 부산경마 4경주 경주거리 1300m 11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 마필은 10원짜리 하나 사지 말자라고 했던 3번 엄지척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해서 제 얼굴에 낯을 깎아먹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엄지척이라는 마필을 능력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경주 11월 10일 날 올라올 때도 끝걸음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 돈인마이가 입장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12월 8일 경주에 보면 물론 이제 올라오지를 못했던 이 온유권에 따라오는 마필들이 올라오지 못했던 단점은 있긴 했지만
이마필이 선입권 전개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고 아, 걸음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번만 톰주로가 문제죠. 일본만 높이곰 라르샤는 사실 뭐 굉장히 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뛰어줄 줄 알았는데 걸음이 안 나왔었고. 그리고 마방 이적도 했죠. 지난번에 권성조 마방에서 이번에 김재상 마방으로 이적을 하고 나서 첫 경주인데 이적하기 전에 한번 때려 먹으려고 악착같이 들이댔는데도 안 됐어요. 개편성이었는데. 이 마필은 근본 자체가 썩 좋은 마필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뭐 톱유로가 사실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안마을 경주 편성에서 선행을 노렸었는데 선행을 실패하고 나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거래이 무뎌졌고요. 11월 3일날 경주를 보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대기만 하면 삐지는 마필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고질적인 악조건은 남을 수도 있고 순치가 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선행이 원체 편합니다. 다른 마필들과 경합성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단독 선행으로 꾸준히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게 문제죠. 과연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근데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마 톱유로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충막감으로까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만 엄지척 살려놓을게요. 이번에는 안 버리고. 3번 새로운 바람은 결정력 부족 현상이 맨날 있는데 이게 경주 이후에 자꾸 근육통이 있어요. 발주가 늑발하고 뭔가 이렇게 나가는 게 시원하지가 않아. 애새끼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7번 최강 스텔스는 늑발동이긴 하지만 취임용을 가지고 있고 11번 스마트뱅크가 칼을 갈았죠. 제대로 한번 칼을 갈아봤는데 변화를 보여줄 때가 됐는데 과연 조인권 기수의 등짝의 힘이 얼마나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상만 4경주는요. 어차피 능력만 없다고 봐요. 아주 능력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만 없는 편성에서는 뭐가 장땡? 선행 가는 게 장땡이죠. 이번만 톱유로가 채찍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마음 급하면 채찍될 수밖에 없겠지만 선행만 편하게 나갈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을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이나 3번 쪽에서 충분히 선정하실 것 같고요. 2번 놓고 3번, 4번, 7번, 7번 2번 놓고 3번, 4번, 7번, 7번 현장에서 3번이 비쳐있으면 3번 놓고 할 수 있어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부상만 5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0마리 앞필드.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계륵 같죠. 네, 바로 20번만 유로공주입니다. 정말 계륵도 이런 계륵이 없습니다. 안 돼요, 말이. 네, 뭔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라가서는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여주고 자, 경주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기회가 없죠, 사실. 1000m라는 경주 거리를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따라가지 않고 갖다 붙여요. 선주권을 갖다 붙이니까 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뭐 유로공주. 이번 코리아인들도 기본적인 능력으로 밀릴 게 없고요. 7번 바운드 투데이, 8번 육룡이, 5번 스피드 우먼. 7번, 8번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 자체가 없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선행력과 선임력으로 주목을 삼는 마필인데 어차피 뚝심 싸움에서 좋은 마필이 없기 때문에 7번, 8번까지도 이변의 변수는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압축을 해본다면 2번, 7번, 8번, 10번인데 어차피 다 인기권이에요. 결국은 인기권의 마필들을 공략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충만을 선정해 놓고 때렸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압축은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한다면은 이번 5경주는 의외로 짭짤한 배당을 내 호주머니로 채울 수 있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가 될 겁니다. 자, 한대건 두 번째로 공략을 하는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마번 공개해 드렸어요. 2번, 7번, 8번, 10번. 이 네 마리 안에서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6번 어린 여왕 같은 것들 팔려주면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지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5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바짝 한번 돈 땡겨 볼게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10대만의 앞필이 추천했습니다. 이거 선행마 먼저 골라내야 돼요. 선행마. 네, 솔직히 말하면. 선행마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발빠른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6번도 약간 빠르고 5번도 빠르고 8번도 빠르고 11번도 빠르고 12번도 빠르고 이런 마필이 빠르죠. 특히나 12번 날개를 펴라는 참 재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뭐 의도적으로 끝번호 시청한 것도 아닌데 계속 외곽을 뽑고 자빠졌죠. 이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릅니다. 지난번에는 클래식 매치라는 워낙에 월등했던 선행마가 있다 보니까 게이트를 잘 나오고서도 턴권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직선에서는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웬만한 명주 편성이면 이게 선행을 나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관심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선행을 실패할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피들이 원체 빠르다 보니까 조금 더 실패할 소리가 높아서 너무 과신하고 싶지는 않은 마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선행을 나가고 한 바퀴 도구 잡았으니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선취입이 조금 더 자유로운 마필인 15만 천년의 태왕과 6번 영광의 챔프가 비록 두마필라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두마필라 전개가 워낙에 그렇잖아요.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뭐 선행을 주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나피들이 선두권에서 조금만 힘을 받아준다 한다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5등급의 마필치고는 개쓰레기들이에요. 워낙에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니까. 그래서 6번이나 11번 쪽에서 충분히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불안한 요소는 있죠. 6번, 8번, 6번, 11번, 뭐 12번 이 세 마리 앞에 8번 볼드를주도 조금 나아졌는데 이건 선행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선행력이 빠르지가 않아요. 또 얘가 따라가서는 답이 없어서 6번, 11번, 12번 이 안에서 결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고를 하나 칠 것 같은데 눈에 들어오지가 않네. 솔직히 말하면 뭔가 하나 사고 칠 것 같아. 부산 6경주는 애매하면서도 막권 사기에는 돈 아까워. 네, 그런 경주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경주에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사놓고서 머리만 아픕니다. 6번, 11번 한 방을 사고 구경을 하시든가 대끼리 맞고. 야 너는 맨날 대끼리만 하라 그래. 아 이거 뭐 대끼리를 살 수밖에 없는 편인데 어떡할 거야. 자 부산만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12마리 아필드. 돋보이죠. 뭐 7번 영광의 민호. 지난번에 시종일관 여유였었고. 이게 뭐 월드선 클래식 매치, 월드선 엑슨 프레드. 이게 이 뭐냐면 이세마 강자 틈의 경주에서 그냥 꾸역꾸역 거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기대를 했겠지. 내 말이 그 이세마들 강자 틈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데를 나가 본 거야. 근데 결국은 일반 경주 돌아왔고 일반 경주에서는 구마진차의 낙승을 거둘 정도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승급전이기도 하고 발주가 뭐 이번만 피 하나를 공주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지만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1300m에서 걸음이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타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금 영광민호는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이번 한월 공주도 좋아요. 선행을 낳을 수도 있고 뭐 끝걸음 나쁘지 않은 마필이고요. 문제는 일본 레드 클라우드죠. 이게 별거 없습니다. 계속 뭔가 이렇게 더 있는 것처럼 입상을 하고 자빠졌는데 이게 끝걸음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의 모습에 마이너스 2.5kg 감량이라고 한다면 뭐 경량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월 공주는 택도 없습니다. 이기지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 3번 미스 코리아도 변화를 보여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추입을 해서 이긴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오마 콘타도르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적중하긴 했지만 이게 선행 경합성으로 가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지난번에 경합성으로 가고 버텼는데 지난번 올라오는 마필들이 원체 늦었죠. 근데 걸으면 잡히는 걸음이었어요. 사실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팔린다 하더라도 크게 믿으면 안 가고 8마 제1무적도 제가 지난번에 무시했던 마필인데 이게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조개때 모습도 그렇고 의외로 좀 나아진 모습. 전개가 편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7번 영광민호를 녹화하는데 이번 하늘공주 쪽으로 그냥 한 방을 때리고 후차권에 한 마리만 좀 골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번 미스코리아라든가 8번 제임무죠. 1번 레드클라우드 뭐 이런 마필들 다 팔리는데 이 마필들 중에서 그냥 한 마리 정도만 선정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7번 영광의 민호 1번 하늘공주. 일단 이 막권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은 8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마필들 출전을 했습니다. 쉬워 보이면서 어려워 보인다? 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일본과 글로벌 질주는 잘 뛰어왔죠. 솔직히 말해서 게이트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끝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자, 재결실에 불려갑니다. 자, 모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채찍을 대도 자꾸 말이 터졌다. 그래서는 직전에서는 또 안쪽에서 타고 올라오면서 걸음을 보여줬다. 이 걸음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과연 모래에 대한 반응이었었나 아니면 경주에 대한 풀이에 대한 문제였었나 이런 걸 고민해 봤는데 1번 게이트의 이점이라고 하지만은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재결실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똑똑하게 타야겠죠. 안쪽에 처박히지 말고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똑똑하게 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2번 뉴욕망치는 주행검사 모습 좋았어요. 살려놓으셔야 되고 3번 슈저 스티브는 지난번에 제가 승부로 적중을 하긴 했었는데 외상마음입니다. 혼합군 경주에 출전했다는 것이 조금은 더 부담감은 있죠. 근데 상금이 4천만 원이니까 쉽게는 몰라서지 않을 것 같고 3번 오썸 킹이지도 체크해놓으시고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요. 8번 휘익도 지난번에 잠재력을 드러냈는데 저는 의외로 이렇게 휘익 같은 마필이 뭐라 그럴까요? 거품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마필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인기마로 팔리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 8번 휘익이 믿음감이 좀 떨어져서 이번 경주로 승부처로 삼은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 자, 부산경마 8경주는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예요. 여러 대의 마피들이 대두가 되는 경주긴 한데, 8번 휘익이 인기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승부해 보겠습니다. 8번 휘익을 좀 더 뒤로 절려놓고, 다른 마피들 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주. 자, 한대건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만하게 볼 만한 경주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어린 마필들이고 상금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욕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승부의지까지 간파해보면서 이번 8경주 멋지게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로 1600m 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강축은 없어요, 사실. 이 1600의 부진마들 편성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어떤 나필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혼합 4등급 경주예요. 3번 배달이 삼청사는 지난번에 국산 5등급 경주에서 취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나필을 먼저 지우겠습니다. 마이너스 3kg의 감량이 있긴 하지만 이게 편성 때문에 온 거지 능력 때문에 왔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모 투스카로라빌이 사실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선행까지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뭐 자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과도한 믿음은 안 가지만 경주의 조건은 좋아졌고요. 오마 다이나믹 루키도 꾸준하게 띄워주는 모습은 가지고 있어서 이 마필이 차라리 충막감 낫지 않나 하고 언뜻 봤더니 우리 태경이 형이야. 김태경 기술을 기승을 시킨 것은 항우선 조교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거 김태경 기술을 기승을 시켰는지. 아니 충분히 상금을 벌 수 있는 편성인데 태경이 형 돈 벌라고 태워준 건지 뭐 이해는 좀 안 됩니다. 8번 코리아 블레이드가 인기마로 팔리고 있긴 한데 지난번에 체중이 플러스 27kg가 쪘어요. 8월달 경주 이후니까 뭐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는 뭐 할 말은 없는데 영광 이펙트하고 경합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직선주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살력은 상당히 무뎌졌어요. 물론 이제 편성은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약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단독 사용을 가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1200이 아니라 1600이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근데 뭐 경주에 1600을 띄워보지 않았던 마필이고 1200을 무대였던 마필인데 거리를 사용부터 늘려놨으니 편성을 보고 쓰는 19조의 스타일상 선행 갈 수 있으니까 써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과도한 인기에는 좀 더 불안한 맛이 있고요. 10번 블루타임은 꾸준히 제 걸음을 띄워줘요. 어떻게 보면 충막감으로 10번 마필에서 왔다고 보여지고 10번 원더풀 캡틴도 저는 이게 똥말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 발이 있네요. 직선주로 끝걸음을 간혹가다 한번 보여주는데 이미 뭐 5세에 접어든 마필입니다. 전력은 다 들어갔다고 보고 올라오든 말든 뭐 지들 꼴린 대로 뛰는 거니까. 그래서 10번마 블루타임을 놓고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5번, 8번, 12번, 2번 뭐 10번 놓고 2번, 5번, 8번, 12번 이 4마리의 마필이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마필이고 뭐 다른 마필들 3번 배달의 삼천사는 팔리든 말든 뭐 상관없고 햇발도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이게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실마 강자대로도 6세의 마필 뭐 되겠습니까 이게 6세 5세 뭐 이런 마필들 올라오는 거 보면요 아직도 혼합 4등급에 있다면은 참 한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40몇 전 64년 동안에 최하위군을 못 벗어난 마필들이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10번 블루타임이 국산 마필이긴 하지만 자 10번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번 놓고 2번, 5번, 8번, 12번 10번, 8번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부상마 10경주입니다. 경주이 1300m로 펼쳐지고요. 12마리 아필들. 축은 있죠. 킹짱. 지난번에 브리더스컵에서 선행을 나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 가장 먼저 이제 사인펜을 들고 지웠던 마필인데 깜짝 놀랐어요.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갔는데 이게 근근히 버티는 거야. 야, 말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조인권 기수예요. 워낙 이 마필을 전담으로 타왔던 마필이기도 하고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행 가면 잘 안 잡히죠. 경주거리가 또 13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오마 킹짱은 뭐 지난번에 브리더스컵에서 버틴 거리를 한다면은 그냥 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운드 퀸즈는 뛰었다 안 뛰었다를 하고 이번 뭐 디나도 선입권 정견하지만 최근의 성적이 너무 바닥이고요. 3번 해피레이디는 도대체 언제 뛸지 도깨비도 모를 것 같고 6번 윈디파크는 매번 쥐어짜죠. 예, 걸음을 쥐어짜고 있는데 여력이 없어요. 근데 여력이 없는데 또 버틴다 이게. 참 미치고 팔자 뛰겠는데 뭐 그런 마필인 것 같아요. 7번 최강 프로젝트는 부담량이 무겁고 8번 드림질주도 선입권에 전개하는 마필인데 지난번 호남권 경주였습니다. 한 발에서는 여의치가 않았었는데 걸음이 약간 좀 무뎌지는 모습이 있어서 이번에 국산만 경주 돌아온 것이 또 기수가 바뀐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번 아쉬웠던 마필은 바로 이 9번 레디형 명운이죠. 뭔가 된다 했었는데 매번 깨져요. 그것도 반마신, 뭐 1마신 이렇게 깨지는데 뛰어온 걸음 보면은 강단이 있습니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한 번만 더 가져가고 싶은 마필이고. 5번은 킹짱의 고맙 레드형 명으로 한 방을 때려보고 싶은데 눈에 걸리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뭐 8번 드림질주라든가 뭐 2번 디나 뭐 3번 헬피레이드 이 중에 뭐 한 마리는 현장에서는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뭐 10경주는요. 5번 킹짱의 선행을 인정을 하십시오. 5번 킹짱은 웬만하면 빠지기 힘든 마필입니다. 5번 킹짱 인정하시고 9번 레디형 명운 쪽으로 단통 막건을 한번 때려보시고 후차권의 마필들 이것저것 좀 방어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 예상에서 그 막건이 확실하다면 배당이 또 괜찮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11경주입니다. 강주의 1600m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액면으로는 뭐 3마 디바인드 윈드가 그냥 와야죠. 근데 이게 1400을 지난번 뛰는 걸음을 보면 아무리 뭐 브리더스컵 강자팀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뭐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지난번에 1400 뛰고 1600이라는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걸린다고 해야 되나? 1400을 너무 못 뛰었어. 아무리 강자팀이라고 하지만은 이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조차 안 보여줬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는 마필이라서 또 버리지도 못하겠고 미치고 팔자 뛰겠네 이 마필 때문에. 그냥 지난번에 강자니까 못 뛰었겠지. 한번 디바인드 윈드는 뭐 관심 가는 마필이고. 상승세가 무서운 마필은 7번 승승장군이고요. 이게 뭐 선취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상 5등급에서 2착하면서 올라왔는데 3kg의 감량이 있고 늑발동이 걸리는 마필인 것 같지만 선유권에 전개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진정한 풀방은 11번 맛 웨이트웨이 클래식이죠. 이게 참 별거 없는 마필입니다. 이 선행을 가면은 악착같이 선행을 가서 여력 없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행 물 건너 갔어요. 3번 자유제로나 3번 디바인드 윈드가 얘 선행 갈 동안 뭐 코딱지 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메이플 클래식은 팔린다 하더라도 그냥 지우시는 게 속 편합니다. 예, 정신 건강에 좋고요. 실뭐 천지 챔프라든가 8번 신비한질주. 이 천지 챔프나 신비한질주는 전부 다 늦추입을 하는 마필들인데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있기 때문에 5번 화나사까지 5번, 8번, 12번은 전부 다 늦추입이에요. 근데 그 한 발이 상당히 날카로워서 선두권에 7번 승승장군이 못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한 발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디바인드 윈드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믿음감은 크지 않고요. 5번, 7번, 8번, 12번 3번 넣고 5번, 8번, 7번, 12번 3 넣고 5, 7, 8, 12 이렇게만 공략해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가 차이죠. 어떻게 들어와서 꽂혀주냐가 문제인데 3번 디바인드 윈드가 또 선행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장거리 경주는 좀 그래. 선행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저거 선행 못 나가면 지우려고 했는데 선행을 가니까 한 번 더 인정해보죠. 자, 부상경마 12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일단은 1번과 캡틴 블레이드는 뭐 편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죠. 57kg의 중량을 짊어졌기 때문에 한결 무거워져서 그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태는 좋아요. 전개도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이고
3번 배달리 허니가 결국 1200m에서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중량 53km라고 한다면 저는 3번 배달리 허니를 놓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번 최강 어드벤처는 선행을 가야죠. 선행을 가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지난번에 선행 가니까 엄청 뜨더라고. 근데 마이애리스는 아제스타 꽤 많이 올라온 걸음인데 이걸 못 잡아내는 거 보고 문제는 55km 늘어난 상태에서 따라가는 전개했을 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7번 영광의 컨트리는 4.7 주행 압박이 좀 있어요. 3, 4코너 전방에서 외곽으로 좀 기대는 맛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뭐 이마필은 도깨비 같죠.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도깨비 같단 맛이 있고 8번 쾌원 탄생은 선행하님은 답이 없고 10번 골드 플랑은 매번 그따위고 미라클 몰트는 안 되고요. 10번 시크릿 마린도 외곽으로 밀려서 2착 승급을 했는데 선행하님은 답 없어요. 지워요. 10번 시크릿 마린 같은 거는. 근데 이번 12경주는 뭐 보여준 능력으로 보다면 1번 캡틴 블레이드가 맞죠. 근데 3번 해다리 허니가 전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얘가 또 선행도 갈 수 있어요. 순발력이 있어서. 그래서 3번을 놓고 한번 운영해 보시고 3번을 놓고 1번, 4번, 7번 세 마리 쪽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신흥 고수가 2등급에서 강급이 돼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은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선행만 많은데 얘도 예전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고 했었는데 예. 부산은 이런 마피들이 또 선전을 하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은 6번과 신흥 고수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3번 놓고 1번 4번 7번 뭐 1번 3번이 최저 배당이니까 배당도 없어요. 어떻게 결정을 할지 버릴지 아니면 3번을 공략을 할지를 현장에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캡틴 블레이드의 서축만을 놓는 것보다는 3번을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산경마 13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 뭐 잘라야 되는 마필이 많습니다. 10번 도쿄 블루도 잘라내야 되는 마필이고 또 뭐 있죠? 8번 당대 알파도 잘라야 되고 5번 디바인 터치 1번 신라의 전설은 1년 반 만에 나왔는데 뭐 되겠습니까? 휴양하면서 의외로 잘라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잠재 능력을 가진 마필들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 보여줄 거름이 훨씬 더 많은 마필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조금 못 뛰었다고 의심을 받는 마필들이 있어요. 저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강축은 있다고 봅니다. 강축을 세워놓고 내가 어떠한 낙권으로 한 방을 조지고 싶다. 이게 문제지 이 마필이 풀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뭐 풀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풀어졌기 때문에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주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13경주요.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13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본 만들어야죠. 이번 13경주를 자본을 만드는 경주라고 보고 배당은 뭐 이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뭐 10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배당들이 맛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00배, 200배짜리 솔직히 돈 못 들이대요. 하지만 10배 이상의 배당들은 돈을 들이대면 돈이 됩니다. 자, 이번 13경주 돈이 되는 경주, 약이 되는 경주 14경주를 위한 자본금을 만드는 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4경주입니다. 경주의 1800m고요. 한대건의 2017년도 마지막 더바가 승부처입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마지막 더바가 승부처. 오랜만입니다. 렉처럼파크 부산경남 5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5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번 히든 템포 마필이 약간 좀 꺼부정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마필이 앞다리 뻗는 게 나아지면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력의 한 90% 정도를 보강을 했습니다. 힘도 많이 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관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운석도 승부의지 만땅 상태 좋고요. 3번 운석이 막판 걸음 살아납니다. 선두는 5번 히든 챔프 여유 있습니다. 5번 말이 가장 앞섰고 그 뒤를 3번 1번 자, 5번만 동방대로가 지난번에 그랑프리 경주에서 머리차가 났습니다. 파워블레이드와 함께 만약에 동방대로가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면 파워블레이드를 이기고 올해 최고의 그랑프리를 먹었을 겁니다. 그랑프리 경주에서 동방대로는 진로가 막혔었죠. 내내 1등급 경주에서 58km 달고 삽질거리를 하고 입상권의 진입에 실패를 했던 동방대로였었는데 57kg의 무게를 달고 정말 레이스가 아쉽게 풀렸던 건 사실입니다. 뭐 최선을 다했던 마필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문제는 59kg라는 중량 때문에 그렇죠.
자, 과연 이 동방대로가 이 그랑프리 2,300m의 경주에서 보여준 거리를 한다면 쌍대가리 봐야죠. 파워블레이드와 트리플라인. 파워블레이드와는 어깨를 견줬고요. 트리플라인을 따돌렸던 1마 4분의 3, 1마 7. 59km가 아니라 60km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와야 됩니다. 근데 경마가 어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동방대로가 강력한 강축이다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14경주는 승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1800m까지는 충분히 자신의 걸로 보일 수 있는 몇 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더바가 메인 승부처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동방대로를 과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마표는 아니에요. 59니까는 현장에서 시원하게 한번 버리든가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이 마표를 충만을 놓고 공략을 하기에는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자,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한대건 2017년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현장에까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5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정말 2017년도의 마지막 경주네요. 마지막 경주라고 해서 막 1000배, 2000배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도 그런 또 심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만 1, 2스타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최근 2번 1400m 경주에서 다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정말 욕 나오죠. 말이 안 나가. 결선전만 100m에서 보면은 잘 따라갑니다. 그럼 결선전만 100m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1400m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1400m는 주역입니다. 1200m까지는 정말 인류마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인류스타라는 이름 그대로 1200m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 2점도 상당히 좋고요. 뭐 선행을 가는 마필 뒷단에는 열심히 가라고 하고 경주거리를 1200으로 줄였다는 건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번 인류스타. 남들은 이번 경기에 또 풀어질 것이다 얘기하지만 저는 충만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유성 파이팅은 강급이 된 이후에 제대로 승부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선발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선행을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천하통일이나 바람의 언저를 따돌리고 나갈 수 있는 강권으로 보여지고요. 영수대왕도 있고 오마 가보스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2등급의 점핑 출전을 해서 이 정도 뛰었던 마필이 부담 중량이 57kg로 돌아온 상태에서 삽질거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2등급에 점핑 출전을 합니다. 52kg. 나 진짜 이 계륵 같은 마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솔직히 깝깝해요. 짜증납니다. 6번 산타글로리아는 편성이 약해졌고요. 7번 퀸트아츠는 혼전 중에 한 발을 쓴 거기 때문에 의미 없고 8번 천하통일은 좋아요. 선행을 가면 버티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9번 바람의 흔적도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입장이 바뀌었죠. 지난번에 바람의 흔적이 안쪽이었었고 천하통일이 외곽이었었는데 그만큼 힘 소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거꾸로 나올 수 있습니다. 10번 팬텀블레이드는 56.5km에서 풀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1200m에서 56.5km 보여준 거림이라고 한다면 1400이니까 이렇지 57km의 중량이라 하더라도 이 마필 끝걸이는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왜 이렇게 못 됐을까? 한 번은 더 따라가보고 싶은 마필에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5경주는요. 이번만 1류스타를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2번으로 공략을 하는데 일단은 6번, 8번, 10번 세 마리의 마필에 관심을 가져보고 배당권으로서는 3번, 5번 두 마리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놓고 6번, 8번, 10번 말씀드리고요. 2번 놓고 3번, 5번 말씀드리는데 뭐 5마리 다 배팅해갖고 뭐 돈이 되겠습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3방 안에서 끝이 낼 수 있도록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2번 놓고 주력 한 방 때리고 나머지 두 방의 막권, 방어하는 막권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5경주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5경주는 이번 1류스타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 네. 자, 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뵙겠네요. 1월 첫째 주부터 경마를 해요. 제주 경마가 휴장이기 때문에 부산과 서울로만 찾아뵐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한 주도 쉬는 날 없이 빡세게 또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도 모니터 붙잡고 앉아서 경마 복귀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저는 경마와 함께 새해를 맞이할 테니까 이번 주 경마 잘 되셔서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하루 또
연휴 아니겠습니까?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해 드리면서요. 정리하겠습니다. 2경조, 5경조, 8경조, 13경조, 14경조, 2, 5, 8, 13, 14. 자, 14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니까요. 제발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무통장 문자 신청을 너무 시간에 쫄려서 하지 마세요. 제발 좀 10시나 이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전화 갑자기 오고 하면 힘들어요. 제가 좀 짜증낼 수 있으니까 제가 워낙 짜증이 많은 건 앞에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찌감치 좀 무통장 문자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